함진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진규입니다. 아직 함진규TV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화면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꾹 눌러서 함진규TV를 응원해주세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신보다는 사이보그가 되겠다. 도나 해러웨이가 이렇게 외쳤을 때 이 세계를 구성하는 이분법적 질서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인 페미니즘 이론가이자 생물학자, 문화 비평가인 도나 해러웨이는 1985년에 사이보그 선언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은 페미니즘, 과학, 기술 그리고 사회주의적 관점을 결합한 글로 인간과 기계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는 새로운 방식의 사유와 존재를 모색합니다. 해러웨이는 우리는 모두 기계와 유기체 잡종으로 이론화되고 제작된 키메라, 즉 사이보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이보그 선언문을 통해 여성과 남성, 인간과 동물, 유기체와 기계 간의 이분법을 해체하고자 했습니다. 해러웨이는 사이보그를 유기체와 기계가 결합된 존재로 정의하며 이는 단순한 공상 과학적 개념이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현실임을 주장합니다. 그녀는 사이보그가 인종, 성별, 계급과 같은 전통적인 사회적 정체성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해러웨이의 논문은 학문적인 논의와 문화적 상상력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사이보그 이론, 초인류주의를 뜻하는 트랜스 휴머니즘, 바이오 펑크와 같은 분야에서 중요한 사상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초인류주의는 기술의 사용을 통해 인간 조건을 근본적으로 변경하여 우월한 초인간을 창출하는 것이 가능하고 바람직하다는 믿음입니다. 바이오 펑크는 유전 정보에 대한 개방적 접근을 옹호하고 진정으로 민주적인 기술 개발의 해방적 잠재력을 주장하는 기술 진보주의 문화 및 지적 운동입니다. 이처럼 해러웨이의 논문은 기술, 정체성, 사회 변화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며 복잡하고 상호 연결된 현대세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해러웨이의 주장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아마도 실제로 자신의 몸에 사이보그를 실현하려는 그라인더들일 것입니다. 그라인더들은 자신들의 신체에 임플란트와 같은 사이버네틱 장치를 직접 설계하고 이식하는 등 실제 신체 개선을 위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신체 변경 행위를 바디 해킹 또는 바이오 해킹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컴퓨터와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창의적이고 기술적인 문제 해결을 지칭하던 해킹이라는 용어를 우리 신체에 적용한 것입니다. 그라인더들은 인간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기능적, 극단적 신체 수정을 실천합니다. 전자 하드웨어로 자신을 해킹하여 인간의 능력을 확장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초인류주의를 지향하는 개인들의 자발적인 바디 해킹이 첨단 과학 및 의료기술과 접목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상상 세계에서만 존재하던 사이보그 시대, 즉 누구나 쉽게 자신의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증강시키기 위해 몸의 어딘가에 첨단 기계나 칩을 이식해서 사이보그가 되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디지털 임플란트 디자이너라는 직업도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의 건강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몸과 뇌에 이식되는 바디 해킹 임플란트 장치를 만듭니다. 이런 장치는 제한이 없습니다. 마비가 된 신체를 움직이는 장치는 기본이고요. 운동, 혈액, 영양소 수준, 내장, 미생물 등 신진대사와 신체 기능을 모니터링함으로써 건강과 피트니스를 추적하는 장치, 몸의 시스템을 규제하거나 대체하여 건강 상태를 관리하는 장치, 글로벌 위치 감지 시스템, 시각, 청각과 같은 감각을 증강하는 장치, 인공지능과 실시간 디지털 상호작용을 관리하고 인터넷에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 같은 것들입니다. 신체의 자연적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이런 바디 해킹 임플란트를 신체에 이식하는 것이 과연 윤리적인 측면에서 옳고 그른지는 앞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디 해킹 임플란트 기술은 어디까지 왔을까요? 최근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뇌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사람의 뇌에 칩을 이식하는 수술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럴링크가 이식한 장치는 무선으로 작동하는 BCI, 즉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로 뇌의 신경활동을 감지하고 이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 컴퓨터나 다른 장치를 제어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장치는 사람의 생각과 관련된 신호를 등록하고 미래에는 이 신호들을 해석해서 커서를 움직이거나 텍스트를 생성하는 등의 작업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장치를 이식받은 사람은 신체 동작 없이 생각만으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고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일론 머스크의 원대한 구상에서 이제 첫 발을 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의 구상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뇌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지능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머스크의 1차 목표는 팔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 생각만으로 휴대폰이나 컴퓨터 같은 모든 기기를 제어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머스크는 스티븐 호킹이 속기사나 경매인보다 빠르게 의사소통하는 것을 상상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알듯이 세계적 물리학자 호킹은 누게릭병으로 전신 근육이 마비돼 눈동자와 손끝 움직임으로 컴퓨터를 조작해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머스크는 뉴럴링크의 칩 제품에 텔레파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뉴럴링크는 지난해 2023년 9월에 임상 참가자 모집에 나섰는데 불과 4개월 만에 첫 수술을 했고 추가 수술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텔레파시는 동전 크기의 칩에 연결된 가느다란 전선 6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선에 부착된 전극은 모두 1024개에 이릅니다. 전용 수술 로봇을 이용해 두개골에 구멍을 내고 운동을 관장하는 대뇌 피질 영역에 기기를 심습니다. 전극은 뇌에서 신경세포인 뉴런의 신호를 포착해 칩으로 전달하고 이렇게 모인 데이터는 무선으로 외부 컴퓨터에 전송됩니다. 칩은 무선 충전이 가능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데이터에서 사용자의 의도를 분석합니다. 뇌에 이식한 칩은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파킨슨병이나 뇌전증처럼 뇌 관련 질환을 가진 환자의 뇌를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전극을 이용해서 자극을 주거나 치료 물질을 분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은
전신마비 환자에 사용되지만 앞으로는 우울증, 편두통,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알츠하이머 환자도 확대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운동이나 학습 능력을 증진하는 데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머스크는 BIC 기술이 발달하면 기억을 읽거나 저장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실화될 경우 자신의 기억을 컴퓨터에 통째로 저장한 뒤 다른 신체나 로봇 등으로 옮기면서 영생까지 누릴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머스크는 뇌를 직접 슈퍼컴퓨터나 AI와 연결해 초지능 같은 고도의 능력을 갖추게 하는 일까지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럴 링크의 칩 이식 발표 하루 뒤에는 중국 칭화대 연구진이 무선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임플란트인 신경전자기회 NEO를 개발해서 환자에게 성공적으로 이식했다고 밝혔습니다. 칭화대의 NEO는 뉴럴 링크와는 달리 뇌신경 조직에 칩을 직접적으로 삽입하지 않고 전극을 뇌와 두개골 사이의 경막외 공간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지속 가능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이식에 따른 뇌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칭화대 연구진에 따르면 NEO 시스템을 처음 이식한 환자는 14년 전 교통사고로 척수가 손상된 사지마비 환자로 이식 후 재활치료를 받은 지 3개월 만에 의수를 사용해서 손으로 물체를 잡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와 바디해킹 임플란트 기술은 우리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뉴럴 링크의 사례와 같이 우선은 재활의학과 신경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마비 환자의 운동 기능 복원, 만성 통증 관리, 청각 및 시각 장애 극복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 내부의 다양한 생적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조절하는 스마트 임플란트를 통해 질병의 조기 진단과 치료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 기술의 적용 범위가 더 확장된다면 인간의 신체적, 인지적 한계를 넘어서는 능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화된 감각, 메모리 향상, 정보 접근 및 처리 능력의 증가 등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의 확장은 학습, 창의력, 의사소통 방식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아가 BCI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과 기계 간의 상호작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제어하거나 가상현실과 상호작용하는 것이 일상화 될 수 있으며 이는 업무, 교육,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들 기술이 보편화되기까지 도전 요소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신체적 자율성, 기술적 불평등, 인간 정체성의 변화 등과 같은 윤리적 사회적 질문과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러므로 기술적 발전과 함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과 규제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함진규의 4차 산업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